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4일 수요일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4천만 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엄청나네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예탁 자산이 그 계좌에 10만원 이상이 있고 또한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증권계좌가 4천만 개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명, 그러니까 약 5,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20세 이상이 4,312만 명, 4,300만 명, 평균 성인 1인당 주식계좌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불붙은 동학개미 운동의 결과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4천만 그 계좌 돌파를 하는 그 과정은 1,000만씩 돌파할 때마다 5년 걸렸고 그 다음 1,000만, 2,000만 될 때는 8년 걸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1년 만에 1,000만이 돌파했어요. 이걸 보면 다우지수가 올라간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우지수가 103년 만에 만 돌파하고 또한 17 더하기 1년 만에 또 2만 돌파하고 또 3만 돌파하는 거는 3년 10개월 만에 하고 앞으로 3만 지금 3천 조금 안 됐죠. 넘었다가 이제 4만 돌파는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게 이 기술 속도가 빨리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개수 4,006만 7,529개, 그러니까 약 4,007만 개네요. 또 대부분 계좌를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또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 또한 한 계좌가 아니라 삼성증권도 있고 또 키움증권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투자도 있고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따로따로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또한 제 아들도 또 2개의 계좌 가지고 있고 또 며느리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 특히 3월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가장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때 3천만 계좌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 3월 24일 1년 만에 4천만 개를 넘어선 것입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지난 2007년 그러면 14년 전입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2천만 계좌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씩 소요되지만 이번에 1,000만 개가 늘어난 것은 단 1년 만에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또 반도체 호황기가 2017년 18년도였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상당히 매출도 그렇지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많이 올랐다가 한동안 계속 30%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2,000몇 포인트 항상 거기서 약 10년 동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일명 코스피를 가지고 박스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박스피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이후에 정말 크게 반전을 했어요. 올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많이 또 오르는 날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많은 흐름을 바꿨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저금리죠. 세계적인 저금리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유동성, 돈을 뿌려댔습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이에요. 그런 걸 펼치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유동성을 타고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100년 이상의 1900년이 아니라 1800년도부터 지수를 보면은 계속 물가가 상승하듯이 우상향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올 1월 7일 날 사상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정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지수 상승 때문에 계속 계좌 증가도 속도가 붙은 것이었어요. 또 수치 또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기 자금, 보통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증시에 들어올 돈이 60조 원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잔고가 그동안은 예탁금이 한 10몇 조, 20조 이 정도였었거든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3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원대라고 합니다. 현재. 이것은 그 과거에는 한 9조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2배 이상 늘었죠. 신용거래,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꼭 내가 몇 년 동안 찾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몇 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내가 써야 될 돈으로 가져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의 안정을 못 잡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안 좋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잘 뭔지 모르고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벌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행은 제로금리니까 은행에 날 수는 없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투자 리딩방,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천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례해서 금감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 신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꼭 투자를 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디다가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안전한 우량주를 사는 것입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 실링 가족분들 보면 2030 젊은 사람들보다는 4, 5, 60대, 특히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나이 연령 분포도 우리 실링 가족분들, 그때 보면은 5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그 다음이 65세 이상도 있고 30대도 있습니다. 과반수가 4, 5, 60대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익률이 60대가 1위로 나왔어요. 이거 정말 반가운 현상입니다. 연령별 수익률을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50대. 그러면 20, 30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고 꾸준히 좀 느긋하게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계속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요즘 보면 증권사 신규 개설 주식 계좌 비중 추이를 보면은 60대, 50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20대, 30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의 계좌는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나이 들은 분들의 계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30 세대 젊은 사람들의 그 유입세, 증시의 주식시장의 유입세가 꺾인 거는 시장 분위기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시장이 특히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달 넘게 1월 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2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5060 세대,
5060 세대는 젊은 사람들 2030 세대에 비해서 큰 돈을, 자본이 좀 큰 돈을 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큰 자금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주춤한 데 따른 또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한 영향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젊은 층이 또 이탈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 또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 많이 막혀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저부터도 별로 바람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중장년층의 여유 자금이 계속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유입됐다가 단숨에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반면에 중장년층, 이러한 자금은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돈을 크게 굴리거나 또한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주식 투자의 앞날을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투자 금액도 크지만 투자 수익률 또한 높은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